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아직도 난 그들과 상황이 다르고 능력도 없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국 네이처지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금수저 친구가 많으면 소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결과를 들여다보면 부자 친구를 많이 사귄 가난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끼리 친구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직업, 학력, 매력 등 자신의 조건보다 더 높은 소득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1000명 정도만 조사해도 신뢰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이 연구는 성인 7200만 명이나 조사했다고 하니 확실히 믿을 만한 내용임은 틀림이. 나에게 부자가 될 징조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흑수저 인생에서 억만장자가 된 부자들의 공통적인 징조 5가지, 나와 같은 것이 있는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겪는 공통적인 현상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징조 첫 번째, 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고 1년에 2차례 Think Week, 생각하는 주를 가지며 그 기간 동안은 핸드폰, 컴퓨터도 없이 직원들은 물론 가족들의 방문도 거절한 채 호숫가의 별장에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부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은 매일 500페이지씩 책을 읽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관련 책들을 독학해서 지식을 쌓기도 했죠. 그 외에 제프 베조스, 조지 소로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독서광입니다. 억만장자들도 독서를 통해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되고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서한 사람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남들보다 큰 꿈을 목표로 대담한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기 시작해서 11살에 시립도서관 모든 책, 어려서부터 큰 시련 없이 투자 사업을 성공했던 것도 바로 이 독서의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미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여전히 독서를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들의 값비싼 시간 가치를 쓰면서 굳이 독서를 하는 거죠. 지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밤 1시간씩은 꼭 책을 읽고 잔다고 합니다. 독서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의 공통적인 징조 두 번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꿈을 향해 가는 1초 1초를 중요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단히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매우 성공한 사람들을 배워가면서 깨달은 것은 부자들은 시간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해 정말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계획하고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나 TV에서 나오는 이 모든 온갖 뉴스를 보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정작 사회 나와서는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스케줄대로 정말 미친 아침과 저녁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보통 꽤 일찍 자고 새벽 4시쯤 일찍 일어나죠. 말 그대로 하루 18시간 동안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직장 시간 교대나 9시간 교대에 대해 불평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8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책 10배의 법칙 작가인 그랜트 카더는 내게 일을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넘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시간을 통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일정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억만장자의 공통적인 징조 세 번째, 실패해서 배운다. 표현은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성공의 달인이기도 했지만 실달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입양아로 길러진 스티브 잡스의 출생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유명하죠. 공부에 취미가 없던 그는 대학에 입학하고 1학기 만에 사회적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1976년 친구 스티브 위즈니악이 만든 최초의 애플 컴퓨터의 상품성을 확신하던 잡스는 아끼던 폭스바겐을 팔아 종잣돈을 마련하고 차고를 사무실로 삼아서 애플사를.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 IBM의 등장으로 리사 맥킨토시가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며 1985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고용한 사장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시기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넥스트라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고 계속 컴퓨터 사업에 도전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루카스필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 몇 편 연속으로 큰 실패를 하여 싼 가격에 시장에 나와 이 회사를 인수하여 픽사라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토이스토리인데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잡스는 토이스토리를 개봉하고 일주일 후에 픽사를 상장 단 하루 만에 6,2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지금 환율로 한 800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그 후 잡스는 애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났었던 큰 사건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낸 잡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실패의 고통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에 선정된 힘든 시기가 나이 40에 사업이 망하면서 10억 빚까지 생겼고 샌르강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슬퍼할 어머니 생각에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 위한 도전을 결심했고 1000명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결국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실패가 없는 경우보다 고난과 역경의 실패가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 시간들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돼서 나와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 생기는 거죠.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정도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고난에 처해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성공해야 하겠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절실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온 세계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 벌 기회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300억을 목표로 했던 켈리체 회장은 아시아 푸드의 불모지였던 유럽 시장을 볼 수 있었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대개 성과만 봅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극복해야 했던 한시적 실패들은 간과하기 일쑤죠. 혹시라도 지금 실패의 한가운데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계획이 좀 별로다 라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세요. 승리자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만장자의 공통적인 징조 네 번째, 빠르게 실행한다. 매우 성공한 부자들에게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정보를 흡수하고 실제로 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억만장자의 멘토를 둔 어느 청년의 일화인데요. 멘토와 스카이프 통화를 하고 있었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이죠. 억만장자 멘토는 SNS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은 그에게 트위터가 그의 캠페인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중에 청년은 급한 연락이 오는 바람에 잠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스카이프에 메시지가 왔다는 작은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언을 드리고 있던 억만장자 멘토가 보낸 그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청년이 알려주고 50초 안에 그는 정말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빠른 실행력은 매우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언제든 작은 정보 조각을 얻으면 그들의 삶에 즉시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 말 그대로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부자들은 이 행동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뭔가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필요한 생각이 들면 바로 흡수하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은 이 특성은 부자들의 공통점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라고 힘주며 이 사실을 안 이후로 부자들처럼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하는 행동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멘토를 얻으려고 했을 때를 떠올리며 일화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멘토와 어렵게 얻은 전화통화에서 멘토는 청년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기 위해 청년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에게 어디에 사는지를 물었고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했죠. 청년은 전화를 끊자마자 30 티켓을 끊고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티켓 끊었는데 역에서 보실래요? 그 후에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는 청년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청년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행동을 통해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당신이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일단 행동으로 옮기세요. 억만장자의 공통 5번째, 기록한다. 지금 겨우 그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필이나 볼펜 쥐어보고 노트에 적어보는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를 이루고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록하는 아날로그 메모를 했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라 불리우는 천재이며 르네상스의 화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 3만 장의 메모를 남겼을 정도 메모광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거울에 비춰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글자의 좌우를 바꿔서 썼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2014년 다빈치의 메모를 모아둔 책 중 하나인 코덱스 해머를 약 3,100만 달러, 하나 약 372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왜 사냐는 질문에 위대한 사유가들은 시대를 앞선다고 말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다빈치의 노트를 통해 또 다른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수많은 비결 중 메모하는 습관이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가 보유한 메모장의 권수는 3,200권에 달하는 데다 메모와 일기의 분량은 500만 장이나 된다고 하네요. 일상에서 많은 메모를 남긴 덕에 그때그때 얻은 정보와 생각을 기록할 수 있었고 필요한 순간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합한 뒤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기록을 바탕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관찰과 성찰의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실 수 있는 징조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책을 정말 많이 읽는다. 두 번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 번째, 실패해서 배운다. 네 번째, 빠르게 실행한다. 다섯 번째, 기록한다. 이미 여러분들의 행동과 비슷하다면 당신은 부자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더 열심히 도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징조들과 당신의 지금 행동이 다르다면 이 공통점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시도하고 정체성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기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네가 뭔데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억만장자도 아니고 대단한 자본가도 아닌 여러분과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부를 쌓기 위한 길의 시작점에 한 발 디딘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에게는 자아성찰보다는 하루하루의 치열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니까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서 내 이름, 가고 싶은 곳, 생각나는 아무거나 좋으니 노트를 꺼내고 한번 써보세요. 놀랍게 생각이 집중되고 정리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손으로 한번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세요. 항상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